어, 네. 여러분 이 조합으로 모인 게 되게 오랜만이네요. 신난다. 와. 일단은 네. 사실 이거를 팀플 전에 진행을 했으면은 좋았을 내용이기는 하지만 네, 사실 각자 프로젝트 하나씩을 해봤다 보니 이제 좀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도 있어서 네,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3주차 어젠다 보셨나요, 다들? 네, 일단은 첫 주차에 이제 좀 팀장을 맡게 되면 사실 팀장이 아니라 PM이기는 한데 우리가 어지간하면은 PM을 하게 되면 팀장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PM을 맡게 됐을 때 좀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내가 스트레스를 덜 받냐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좀 관념적인 문제예요. 스트레스 덜 받는 법이라는 거는 그냥 그 유튜브 쇼츠 같은 거 보면 뭐 마음 다스리기 이런 거 나오잖아요. 뭔가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기술적으로도 사실 몇 가지 방법이 있고 그리고 그게 좀 팀플레이에 도움이 돼서 재미없는 주제일 수도 있는데 한번 이제 가보려고 합니다. 일단 스터디를 시작하기 전에 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관련한 게 지난 기수에는 아예 세션이 없었어요. 네 알아서 하십시오 같은 느낌이긴 했습니다. 이유가 왜냐면은 좀 개인적이에요. 어찌됐건 아무리 자료를 찾으려고 해도 저 아니면은 제 주변 사람들이 했던 프로젝트에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그러니까 문제점이 뭐냐면은 내가 했을 땐 아니던데 라는 케이스가 너무 많습니다. 정답이 없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션에서 진행하는 이 3주차 동안의 내용이 사실 그냥 제 입장에서 설명하는 좀 개인적인 내용일 수 있다. 근데 틀린 말은 아니니까 그러려니 해주십시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1주차의 주제는 프로젝트를 하기 위한 우리들의 마인드 세팅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1시간 안에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제 팀플에 관한 얘기 잠깐 하고 우리가 프로젝트를 할 때 이런 마인드로 스타트를 끊으면은 좀 스트레스 받게 된다. 특히 팀장일 경우에.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제 팀장 하기 싫다. 요즘 뭐 팀플이 뭐가 어쩌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원인을 이제 약간 짚고 넘어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경험했을 때 이런 식으로 팀이 약간 분위기 아니면은 팀의 대화 방식이 형성이 되면은 좀 잘 협업이 되고 그리고 그냥 뭐 프로젝트 완성 배포 끝 수고요 이게 아니고 그 뒤로도 좀 디벨롭 할 수 있는 좋은 팀이 만들어지더라 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팀플 하면은 사실 이것도 한물 간 거기는 하지만 팀플 자체를 좀 싫어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이거 검색어 조별과제 절망편이거든요. 아무래도 이런 거를 좀 겪는 케이스가 많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좀 짤이 많죠. 이거 대외 활동할 때 빡치게 하는 노답 삼형제인데 내용은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팀플 할 때 빌런 만난 적 있나요? 그래도 해주시긴 하셨네요. 저는 좀 기가 막힌 썰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시각 생각해도 기가 막히고 하나는 지금 생각하면은 좀 그러려니 하는 편인데 일단은 하나는 한 분이 잠수를 타셨다. 그래서 당일 새벽인가? 발표 당일 새벽에 올려주신 거예요. 제가 이런 뭐 일이 있어가지고 너무 늦게 올려서 죄송합니다 하고 지식인에서 긁어 온 이제 아니 지식인에서 긁어 온 게 아니었다. 그분이 PPT를 담당했으니까 약간 이제 보노보노 PPT에 살짝 준하는 그런 거를 이제 업로드를 딱 해놓으신 거죠. 느꼈죠. 아 이거 어쩌지? 이제 그러면은 발표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줄줄이 읽는 거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타입입니다. 이제
뭔가 의미 없는 것들이 잔뜩 써 있는 PPT와 그거를 줄줄이 읽는 발표자. 전 그거 보면 미칠 것 같아요, 진짜. 이제 그런 케이스가 하나 있었고, 이거는 지금에도 이해가 안 되는 케이스인데 신입생 때였을 거예요. 이제 경제학 관련해서 조별 과제를 하는데 조원이 3명이었거든요. 저 포함 3명인데 서로가 일을 안 하고 있다고 느끼는 기적의 조직 구조. 3명인데 B라는 이제 누나가 저를 불러가지고 A는 너가 뭐뭐 이런 거에서 일을 잘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어? 그 친구가 나한테 맡긴 일이 한두 개가 아닌데 뭐지? 나는 그 친구가 바쁘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팀장이면 이제 울면서 봐야 돼요. 이제 괜찮은 척하면서. 물론 우리가 석세스 아이디어 톤 하면서 마주쳤던 팀은 그 정도는 아니죠. 그러니까 팀플에서 가장 큰 문제를 차지하는 거는 내가 그러니까 어떤 필요에 의해서 모인 사람이냐가 제일 큰 것 같아요. 나는 뭐 이거 뭐 D뿔을 받든 C뿔을 받든 알 바 아닌데? 라는 사람이 있으면 급격하게 힘들어지죠. 근데 우리의 팀은 그러진 않았는데 석세스도 그렇고 아이디어 톤도 그렇고 좀 다들 좋은 결과물을 얻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팀장 하는 게 쉬웠나요? 그건 또 아니죠. 네. 팀장으로 막 회의를 할 때마다 막 하하호호 하고 즐겁고 약간 막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되고 안 그랬죠? 어땠나요? 그렇죠. 저도 쉽지 않았어요, 사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하더라도 이 팀플레이를 리딩하는 거는 어려워요. 빌런의 유무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최근에 이제 GPT를 자주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주라고 해놓고 또 일주일 동안 안 썼는데 결국에는 GPT가 요약을 해주는 내용은 뭐냐면은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팀장을 하게 되면 근데 그거에 대해서 돌아오는 리워드가 적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한 만큼 보상을 못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팀장을 안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우리가 팀장을 해야 된다면 그러면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인데 일단은 마음가짐부터 잡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팀플 하면서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이에요. 빌런을 만나면서 그리고 아까 되게 잘 얘기해 주셨는데 그겁니다. 그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을 때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라는 마인드가 있잖아요.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 아세요 혹시? 짱구 극장판에 나오는 그 얘야 인생은 생각대로 되지 않는 법이란다. 이거 생각보다 2배는 부끄럽네. 그러니까 생각대로 되지 않는 요소들이 많아요. 그거를 사실 인지하고 넘어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팀플레이를 하면서 맞닥뜨리는 어떤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이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없는 문제인지를 판가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뭐 노력을 해요. 아니면은 다른 팀원을 독려를 해서 이 팀원이 노력을 해요. 그러면 뭐 개발 기간이 짧아진다던가 기능 추가를 할 수 있다던가 이런 부분은 노력하면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노력해서 못 바꾸는 것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제가 솔루션 챌린지 할 때도 제출일 3월 1일까지라고 해서 이제 피를 토하면서 당일날 스타벅스 가가지고서는 시연 영상 찍고 동영상 이제 만들고 영어 자막 붙이고 그리고 구글 폼 써가지고서는 이제 고봉밥으로 써서 새벽 4시 30분에 제출하고 잤거든요. 근데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메일을 확인을 했는데 새벽 3시에 제출일이 3월 1일이 아니고 3월 10일로 미뤘다고 구글에서 통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을 더 생겼으니까 신나죠? 이러고 구글에서 이제 그래서 더 안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제출일 변경이 뒤로 가는 경우도 있고 앞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여러 사건 사고들이 있죠. 좁은 범위에서 보면은
그런 사건 사고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넓은 범위에서 보면은 팀원들의 업무에서 생기는 문제들도 사실 내가 해결할 순 없어요. 뭐 실력이 어떻다, 팀을 이렇게 열심히 짜왔는데 뭐 웹개발 입문만 수강을 했다 하던가 화이팅. 네, 그리고 시간, 내가 여기에 죄송해요. 너무 열받게 만들었나? 내가 이 팀플에서 투자할 수 있는 시간 같은 경우에도 저희도 채식탁 관련해서 이제 디벨롭 회의를 했는데, 누군가는 이제 이번 봄철, 이번 학기가 가장 이제 스프린트를 뛸 수 있는 기간인 거고, 어떤 분은 여름 방학이 지나고 나서 스프린트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다른 거죠. 그리고 개인적 여건, 이제 갑자기 어떤 뭐 개인적인 일이 생겼다. 개인적인 일도 일이거든요. 그거 가지고 아니 왜 당신은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나요, 이러고 막 귀책 사유를 물을 수는 없으니까 결국에는 그런 것들도 해결 불가능한 문제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왜 주에 이만큼밖에 시간을 못 쓰지? 조금 더 투자해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쫌생이 같은 생각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만 늘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약간 팀원한테 아쉬움이 생기고, 그리고 대개는 그런 데에서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주변에 이제 팀플 프로젝트 하면서 갈등 사례로 제일 많이 봤던 게 사실 그 케이스예요. 나는 이만큼 노력하는데 왜 너는 그만큼 안 해주니? 그래서 자주 저는 노력의 한계치라는 걸 얘기를 하죠. 그것도 사실 못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못 바꾸는 게 많은데, 그럼 이제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저는 뭘 책임지는 건가요, 팀장은? 팀원도 못 바꾸고 상황 여건도 못 바꾸고 그러면은 뭐 팀장은 뭘 할 수 있는 건가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그 예전에 아이디어톤 피드백 할 때 흑백 요리사 얘기가 나와서 한번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한물 갔지만 이거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혹시? 안 보셨구나 다들. 이거 그 팀으로 요리사들 이제 묶어가지고서는 팀 미션 할 때 최현석이 가리비를 다 들고 와요. 최현석 셰프가 팀장인데, 그러고 나서 가리비를 이제 우리가 100인분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썰어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가리비 손질을 할 때 100인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가리비가 30개니까 절반으로 가르면은 대충 그 정도가 나오겠죠, 이러고서는 이제 가버려가지고 진행을 해버려서 이제 그대로 행동을 했는데 가리비 개수가 부족하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걸 왜 예시로 들고 왔냐면은 이게 그거예요. 이 인간 산수가 안 되나 이러고 있는데, 명백하게 팀장의 잘못에 의해서 발견이 아니죠. 명백하게 팀장이 잘못해가지고 실수해가지고 생긴 문제거든요. 근데 여기서 최윤석 셰프가 하는 행동이 뭐 사과를 하고, 사과를 넘어서서 사죄를 하고 약간 해명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벌어진 일은 벌어진 일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도르마무 해가지고서는 시간을 돌려서 없었던 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약간 팀플레이 우리 프로젝트 할 때도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나요? 처음 계획했던 거랑 달라졌을 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뭔가 없었던 일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사고가 터졌다, 예를 들어서 백엔드에서 기간 내에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그거에 있어서 이제 책임 못 지는 문제를 이제 없었던 일로 만들거나, 그런 뭐 시간을 되돌리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와서 인원을 바꾸거나 이런 식의 해결 방법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팀장으로서 아니면은 PM으로서 뭔가 사건 사고가 발생해서 필요한 걸 못 만들게 됐거나 시간이 지체가 됐거나 이럴 때에는 그냥 해결 방법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면 돼요. 어찌 보면은 이제 뭐 보여주기식이라고 하면 좀 나쁜 말이기도 한데,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만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팀원들한테 보이면은 그냥 좋은 팀장이에요. 그러면은 결과물이 뭐 와장창이 되어도 노력을 했잖아요, 매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인 거죠. 그러면은 좋은 팀장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물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죠. 가장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포인트는 말이죠. 그리고 사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팀장이 발빠르게 움직이는데 그거를 안 따라와주는 팀원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왜 우리는 결과물이 이렇게 나왔어요 라고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냥 그거는 팀원의 인성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결과가 아니고 과정을 중심으로 보자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인드셋을 팀원들이랑 같이 하게 되면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챕터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요구가 아니고 독려를 해라라는 건데, 요거는 이제 그 얘기랑도 이제 이어져요. 석세스 트랙 할 때 가장 많이 물어봤던, 심지어 이건 만재도 물어봤어요. 개발자도 물어보는 질문인데, 제가 개발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업무에 지시를 해도 되나요? 어디까지 관여를 해야 되나요? 막 마감일을 내가 막 만들어줘야 되나요? 개발자도 본인이 모르는 파트에 대해서는 그 질문이 무조건 생겨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는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제 옛날 옛적 사진인데요. 제 옛날 옛적 사진이라기에는 제가 한 장도 안 나왔죠. 이게 예전에 이제 음악 일 하던 때 22년도인가? 그때쯤 폴란드를 갔을 때예요. 이게 그 약간 우리 그 코엑스? 그런 건물인데 폴란드에, 여기에 이제 우크라이나 난민 캠프가 있었어서 거기서 이제 버스킹 하면서 이제 막 음향 세팅하고 이제 노가다 인간을 한 거죠. 이때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때 이 밴드 팀의 리더였던 형이 있어요. 거의 PM이에요. 음악인데 PM인 느낌? 근데 이 형이 제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네가 할 수 없는 걸 남한테 요구하면 그건 폭력이다. 결국 글자가 깨졌네요. 이게 뭔 소린가 처음에는 이해 못했습니다. 그냥 끄덕끄덕하고 넘어갔는데 이거를 예시를 들면은 갑자기 확 와닿아요. 그 흔히 그 꼰대 체크리스트 같은 거 있잖아요. 옛날에 이제 유행했었는데 막 MG 오피스 이런 얘기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꼰대인가 확인하는 방법 중에 그런 게 있어요. 해결 방법을 모르는데 해결해 오라고 한다. 디자인이 좀 별론데요? 근데 뭐가 별로인지 몰라 본인도. 근데 그냥 별로라고 하고 개선해 달라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그 요구 사항을 받는 입장에서 어떤 느낌이에요? 이 느낌이 아닌데 어떻게 좀 개선해 와 주세요 이러면은 말이 안 나오죠. 네, 이런 폭력인 거예요. 뭔가 대안을 제시해 주지도 않고 뭐 어떤 거가 문제인지 정확하게 짚어주지도 못하고 근데 개선해 오래. 근데 마음에 안 든대. 이제 그런 부분에서 폭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행히 우리는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챕터에 이 질문이 제일 많이 나왔다고 했었잖아요. 사실 저부터도 당장 이제 만우절에 인프런에서 산 강의 수강하고 있거든요. 자바스크립트. 그러니까 이제 배우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자바스크립트 듣는다고 해서 그러면은 갑자기 모든 파트에 대해서 다 얘기할 수 있는 PM이 되냐? 라고 하면은 그것도 아니죠. 그러면은 백엔드는 또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개발하라고 해야 하나요? 이거는 우리한테 영영 풀리지 않는 문제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시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시니어 개발자 한 분, 지인분이 있거든요. 그분은 지시를 하세요. 왜냐면 모든 업무를 다 알고 있거든요. 프로젝트 리더인데 여기는 매니저랑 리더랑 따로 있는 거예요. 이제 지금 PL로 일하는데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그냥 내가 개발을 하는 편이야.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분이 시니어잖아요. 한 몇 년쯤 되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리더를 하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바로바로 들어가가지고서는 내가 개발을 하면 되지. 한 개발 몇 년쯤 하면 이렇게 될까요?
7, 8년? 어떨 것 같아요? 막 찍어봐요. 30년? 어, 둘의 사이예요. 20년? 거의 비슷해요. 이분 SISM에서 19년 차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쯤 돼야 지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다 안다라고 얘기하려면은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참 서글픈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시를 못해요. 그래서 동료라는 키워드를 제가 넣은 거죠. 왜냐면 우리 수준 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뭔가 이런 것들에선 이게 필요하니까 만들어 주세요라고 요구하기보다는 그 파트장이 있다면, 그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스스로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저도 어떻게 보면은 석세스 트랙 하면서 기획 말고는 이제 1.5식이죠. 근데 그런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아, 준석이가 백엔드를 잘 하고 있구나. 그러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그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약간 이제 팀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거죠. 기획자가 이제 유저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거잖아요. 이거 이제 규빈이 이해해요. 어제 와가지고 기획 강의를 저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팀원들한테도 니즈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충족시켜주면은 스스로 잘하는 팀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주변에 몇몇 케이스를 봤을 때는 개발자들이 니즈 중에서 우리는 약간 이해 못하는 니즈거든요. 기능 개발에 있어서 되게 신경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 보고 싶은 기능이 있으면은 그거는 꼭 만들어 봐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자꾸 팀플레이 할 때 이제 들고 오려고 해요. 이제 저 얼마 전에 캘린더 만들었는데 이거 넣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못 넣을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또 다음 주에 다른 분이 와서 저 커뮤니티 기능 요즘 공부하고 있는데 이거 넣어볼까요? 이러면 이제 배가 산으로 가는 거죠. 근데 반대로 말하면 배가 산으로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만들어도 돼요. 그분이 즐겁다면. 그리고 그렇게 해서 뭐 기획안이 마음에 든다. 이 아이디어면 우리 포폴감 할 수 있겠다. 아니면은 나는 커뮤니티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커뮤니티 재밌겠다. 이런 식으로 즐거워하는 팀원들의 비율이 과반수가 넘어가면은 결국에는 팀이 스스로 잘 굴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은 개발 뭐 실력이 뭐 안 좋다. 어떤 뭐 시간이 부족하다. 다 핑계가 돼요. 막 3시간 자면서 혼자 막 독학을 해가지고서는 개발을 하게 돼 있어요. 한번 열정이 생기면 말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각자가 팀원들이 원하는 바가 다르더라도 어찌됐건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뭐 MVP 제작이 목표가 됐건 아니면은 저처럼 그 후에 디벨롭을 해서 앱스토어에 출시하는 게 목적이 됐건 그때까지만이라도 팀원들이 내가 이거를 계속 디벨롭을 해야겠다 라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도록 만들면은 성공입니다. 대신에 이제 그러면은 질문이 생겨요. 네. 생길 만한 질문이에요. 뭐냐면 그 니즈를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요. 물어봐야죠. 그렇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비대면을 이제 안 좋아하는 비선호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석세스 할 때 다 비대면으로 모여봤잖아요. 그 상황에서 질문이 나가던가요? 잘 안 나가죠. 각자의 목표치를 우리 공유를 해봅시다. 이러면 다 이제 마이크 꺼진 상태로 가만히 이제 숨을 쉬어요. 진짜 비대면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거의 어지간한 것들을 내가 확정한 상태에서 혹시 다른 의견이 있나요? 혹은
이지선다로 가야 돼요. 그렇다 보니 이제 이 니즈를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툴들이 있지만 제가 석세스 피드백할 때 밥 얘기 참 많이 했죠. 밥을 드세요? 밥은 드셨나요? 그리고 다들 잘 이행해 주신 것 같아요. 회식하셨죠? 하셨나요? 석세스 팀이랑? 그런데 뭐 상반기 트랙이니까요. 회식 자주 하셨죠? 맞아요. 음, 그 데모데이 전인가 후인가에 회식하시지 않으셨어요? 그쵸? 하시면서 회식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제가 아이러니한 얘기 하나 해드리자면은 제가 밥 같이 드세요라는 잔소리를 제일 많이 한 게 보정코어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회식 안 했어요. 그 양반도 좀 고집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밥 많이 먹지도 않는 주제에 자꾸 이제 밥을 먹으라는 얘기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이거 말고도 사실 못 찾은 것들이 많지만 밥 먹으라는 얘기를 진짜 만나는 사람마다 꼭 했어요. 왜냐면 말이죠. 이게 그냥 밥을 먹으면 친해지니까? 물론 친해지기는 합니다. 뭐 이런저런 뭐 일상 같은 이야기들도 하게 되고. 근데 단순히 친해지는 게 우리가 일을 같이 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기에는 뭐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가장 큰 이유로 상정을 한 게 이 와우 모멘트라는 용어가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이게 약간 마케팅 쪽에서 사용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어, 왼쪽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이제 알고 있는 현업에서 일하시는 분 블로그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그거 보고서는 GPT한테 와우 모먼트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서비스에서의 와우 모먼트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뭔가 관념적인 용어로는 그 감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어떤 포인트에서 푹 빠져들게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피크민에 빠져들었잖아요, 한번? 이유가 뭔가요? 그렇죠. 그게 제일 커요. 결국에는 피크민이라는 그 빨갛고 노랗고 파란 그 친구들 때문에 그리고 사실 걔네가 정감이 가게 생긴 애들은 아니잖아요. 첫인상부터 다짜고짜 귀엽게 생긴 건 아닌데 뭔가 막 뭔가를 머리통에다가 붙이고 나타난다던가 약간 그런 포인트들에서 귀엽다고 느껴서 피크민을 계속 이용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이 포인트에 어떤 그 서비스에 대해서 푹 빠지게 되는 모먼트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블로그 쓰신 분이 서술을 하는 거는 그게 팀원들과 함께 일을 할 때 팀원들에게서도 그런 포인트가 생긴다. 그런 모먼트가 생긴다는 거죠. 이 사람 되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 되게 일 처리가 빠르고 연락이 잘 되네. 이런 데에서 팀원에 대한 신뢰감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그런 모먼트가 생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표가 나옵니다. 표가 아니죠. 그림이죠. 오랜만에 강의하니까 강의력이 그냥 난리가 났네요. 어, 신뢰를 0에서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고 신뢰도 100%에서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인은 어떤 유형인 것 같나요? 어떤 것 같아요? 0에서 시작. 기대 안 했다가 점점 올라오는. 두 분은 어떤 것 같아요? 이만큼 위에서 저 같은 경우는 좀 아이러니하긴 한데 일을 같이 할 때는 신뢰도 0에서부터 시작을 하고요. 일이 아니라 어떤 이제 친구 관계와 같은 이제 비일적인 비즈니스적이지 않은 관계에서는 100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도달하는 지점은 비슷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달 지점의 상위권을 달리려면은 가끔씩 생기는 이
와우 모먼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와우 모먼트 하면은 팀 활동할 때 어떤 포인트들이 좀 있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게 채식탁 초기거든요. 극초기. 그래서 이제 피그마가 막 나왔을 시점 한 두 번째인가 세 번째 회의 했을 시점일 거예요. 질문을 세 가지를 주셨는데 답장을 이렇게 보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나중에 팀원분들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봤는데 좀 여기서 좀 전문적이다라고 느꼈다고 이제 네, 자기 자랑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가벼운 질문에도 구체적으로 대답해주는 아니면은 저는 이제 팀원들한테서 그런 것들을 언제 느꼈냐면은 피그마를 아니면 와이어프레임을 시작해 볼까요? 라고 했을 때 프론트엔드 분들께서 미리 만들어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와우 모먼트가 온 거죠. 아, 이분들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충분히 뭔가를 미리 준비해서 공유할 만큼 능동적인 분들이구나. 이런 것들 이제 그 신뢰감이 갑자기 확 오르는 포인트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아까 예시로 한 피그마나 이런 것들은 비대면 화면에서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대면으로 만났을 때에 이런 와우 모먼트들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업무적인 것을 벗어나서 밥을 같이 먹고 뭔가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그런 포인트들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사실 이제 그런 대화를 하면서 좀 더 자주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하면서는 한두 번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이 자주 만나서 모각코도 사실 좋아요. 만나서 코딩하고 만나서 일하고 대화하고 하면서 더 자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밥부터 드시라라고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 회식에서 사실 회식하면은 밥 먹고 헤어지고 하진 않잖아요. 잡담도 좀 많이 하게 되고 뭐 서로 뭐 하고 있는 다른 프로젝트 얘기 뭐 최근에 뭐 어떻게 지내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 팀원들의 성향이나 니즈를 파악하기 좋아요. 특히 사실 이제 잡담하면은 제일 많이 저는 스몰 토크 능력이 약해서 잡담할 때 많이 써먹는 게 MBTI입니다. 그런데 이제 MBTI가 그냥 지나가듯이 이야기하기도 좋은데 사실 MBTI를 기반으로 해서 이 사람이 일 처리를 어떻게 할지도 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이해하면은 스트레스를 덜 받죠. 상호 간에. 아, 이 사람은 MBTI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치게 계획적으로 뭔가를 요구하면 스트레스 받을 수 있겠다. 저희 팀은 J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피해요. 그러니까 팀원분들은 정말 계획적으로 착착 움직이는데 그 계획에 큰 틀을 끼워 맞추는 거는 제가 제 마음대로 끼워 맞춰요. 그런데 상호간에 그거를 이해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길 일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되게 잡담하면서 그 사람의 성향을 뭐 말하기 방식이나 이런 거 파악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 좋고 그리고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이후 세션에서 이제 좀 집중적으로 다룰 내용이긴 한데 밥 같이 먹고 어느 정도의 이제 친밀감을 쌓고 그리고 신뢰 구축되고 이 사람과의 어떤 말하기 방식이나 성향 파악이 완료되면은 팀 분위기가 그게 됩니다. 그 못 할 말을 못하는 분위기가 되면 안 되거든요. 팀 플레이 할 때는. 네, 두 가지 포인트인데 못할 말을 하면 안 되고 꼭 해야 될 말을 못하고 입을 다물게 되면은 무조건 사고가 납니다. 그러니까 아 내가 좀 바보 같아 보일 것 같아 이런 질문하면 아 이거 분명 그때 회의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내가 또 물어보면은 민폐일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해서 입을 닫은 상태로 개인이 작업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모여가지고서는 연동을 하게 될 때 무조건 문제가 생겨요.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 여러 가지 대화를 해보고 밥 같이 먹고 시덥잖은 이야기하면서 친밀감을 향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 친밀감이 향상이 돼가지고서는 나름 좀 이런 이야기들을 바보 같아 보이지만 해도 되겠다라는 포인트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결국에는 피드백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요, 상호간에.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결국에는 팀 자체가 그 좀 뭐라 그래야 되지? 학술적인 말은 아니지만 즐거운 팀 분위기가 됩니다. 이거를 이제 개발자들은 약간 애정이라고 하거든요. 이 프로젝트에 내가 애정이 있냐 없냐? 맞죠? 그러니까 애정 가는 프로젝트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팀 분위기를. 사실 우리가 현직자 PM이 아닌 범위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 포인트인 거죠. 개발자들이 애정을 가지도록 만드는 거.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결과물에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 팀장은 결과물에 따라서 점수를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거는 좀 이제 오프 더 레코드 같은 케이스기는 하는데, 이제 정말 가까운 분이 한 분 계십니다. 회사 다니는 분인데요. 물론 지금은 이제 임금 피크제에 들어가신 분이에요. 근데요, 그분이 제가 한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인가 신사업본부, 회사에서 신사업본부에 들어가셨는데 100억을 말아드셨어요. 네. 진짜 말 그대로 로스가 100억이 났어요, 회사에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잘렸냐라고 하면은 그건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결과물이 마이너스 100억이면은 진짜 파멸적이거든요. 말이 안 돼요. 근데 그 팀장이 그 마이너스 100억으로 평가받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그 과정이 좋았느냐에서 평가를 받는 거죠. 사실 직장을 들어가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팀장은 그 결과물에 따라서 평가를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팀을 이끌었는가의 과정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요. 잘하는 PM은 무조건 100% 좋은 결과물을 성공하는 어플리케이션만 쭉쭉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고 팀원을 이끄는 과정에서의 문제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결과물이 아닌 과정에 책임을 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했다면은 내 잘못은 없다. 팀원 잘못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팀원이 적극적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만들고 싶으면, 애정을 가지게 만들고 싶으면은 이 사람의 니즈가,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니즈 충족이 필요해요. 채식탁도 지금 되게 하시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 어떤 분은 지도 API 추가해서 근처 채식 관련한 식당들 디스플레이 해보자. 어떤 분은 커뮤니티 기능, 이거 개발자들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거든요. 커뮤니티 기능 추가해보자. AI는 챗봇 넣고 싶다. 그런 것들을 지나치게 이 기획한 거에 기획안이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그분들의 니즈니까요. 그거를 충족해주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밥 드세요. 밥. 대면 미팅 자주 하면은 조금 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약간 친밀감 형성하기 좋다. 물론 친밀감이 막 그런 그 짱친 이런 것까지 가지 않아도 돼요. 저는 이제 그 한 35% 정도의 선이 있다고 보거든요. 약간 35% 정도 친하다? 약간 좀 정신 나간 소리긴 한데 본인마다 이제 느끼는 지점이 다를 거예요. 그 좀 너무 친해서 무례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친밀한?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한번 생각하고서는 말하는 사이. 완전 짱치는 그러진 않잖아요. 그냥 이제 생각나면 그냥 바로 이제 입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친해지는 게 좋다. 입니다. 그리고 이제 2주 뒤죠. 다음 차시에는 이제 또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말하기 방식입니다. 비대면 회의할 때 네. 다들 마이크를 안 켜시잖아요. 당연한 일이에요. 그리고 사실 대면으로 만났을 때에도 어느 정도의 친밀감이 생기기 전까지는 다들 조용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가? 예요. 물론 이제 석세스 트랙 할 때는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는 이제 다들 마이크 끄고 계신 건 정상입니다. 저희 팀도 그래요. 라는 건데 일단 조용하시잖아요. 그래도 어떻게든 채팅으로라도 대답을 끌어내야죠. 이제 그런 방식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이거는 아주 초반에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정반합을 이용한 피드백 방식. 이게 약간 상호 간에 기분 상하지 않도록 하되 필요한 점을 명확하게 짚어낼 수 있는 피드백 방식이 있어요.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이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이제 이 사이클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뭔가에 대해서 결과물이 나왔을 때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것도 한번 다루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세 번째도 사실 석세스 트랙 하면서 어찌저찌 이야기를 했던 부분 같기는 한데 애매한 서로 다르게 알고 있는 상황들을 PM이 교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그 개발자 밈 같은 거 보면은 기획자는 맨날 밖에 돌아다니면서 막 이 팀 만났다가 저 팀 만났다가 사장님 만났다가 이러잖아요. 그게 다르게 알고 있는 부분들, 애매한 상황들을 교정하기 위해서 제가 봤을 때 기획자는 E여야 돼요. 그것도 좀 대문자 E. 저는 I라서 좀 괴로운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정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질문 방어예요. 어떤 파트분이 나한테 질문을 했을 때 내가 이걸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예, 고생 많으셨고요. 네, 일단은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네요. 맞다. 그리고 과제 말이죠. 사실 2, 3주차도 과제를 고민하면 만들 수 있는데 일단 생각한 건 1주차 과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말이죠. 지금 하고 있는 사이드 프로젝트가 있다면요. 그 팀의 팀원분들과 밥을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곧 밥을 먹네요.